네, 마감자라 펜다운 김동현 전문가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양시장 아주 강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어제 배당락 시세에 대한 어떤 우려감 내지는 관망세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 아침까지였기 때문에 일단 연말 배당 효과로 인한 시세 변동성은 거의 다 나왔다. 일부 고배당 종목들에 대한 주가 복원이 아직 좀 덜 돼 있지만 이 부분도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배당락을 기점으로 배당을 앞두고 대형 가치주 쪽으로 이동했던 자금들이 단기적으로 빠르게 지금 성장주 쪽으로 좀 재유입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서 조금 불어넣는 모습이긴 한데, 종목별로 기존에 어떤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던 종목들도 계속해서 같이 강하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 계속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상승하는 종목군부터 보겠습니다. 셀트리온과 나스미디어, LIG 넥슨 주셨는데요. 자, 셀트리온이 아침 시초가보다도 한 5% 이상 급등해 있습니다. 아주 강한 흐름세. 거래대금도 한 2천억 정도 지금 터지고 있는데요. 추가로 좀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일단 오늘 저는 제약바이오 움직임이 하루 이틀 정도 더 연장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새로운 출발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오히려 좀 더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가총액 한 20위권 안쪽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한미약품 아주 상징적인 종목들을 아침 시초가부터 이런 정도의 사이즈 종목들 시가총액 10조 원대 되는 종목들을 아침 시초가 상승을 이렇게 6, 7% 만드는 것은 작은 자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시장에서 어떤 메이저 컨트롤을 하고 있는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메이저 자금들이 코스닥의 어떤 상징적인 종목 그리고 코스닥 체감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바이오 제약주를 오늘 배당락 시점에 이렇게 강하게 띄워서 안도감을 줬다라는 부분은 앞으로 이 주식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떠나서 당분간 메이저들은 코스닥이 무너지는 걸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보여준 시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들을 직접적으로 공략을 하고 안 하고 보다도 성장주에 대한 트렌드, 최근에 글로벌 철강이라든지 상품 가격들이 움직였지만 여전히 저성장이다. 저성장이라면은 개별적인 성장이 가능한 성장주에 대한 자금 움직임은 작년도와 비슷한 여건이 아직은 유지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스미디어 보겠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장에서도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주들은 시황과 무관하게 거의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좀 강한 흐름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스미디어도 아마 이러한 전체적으로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한 4% 정도 강세, 한 5만 2천 원 선까지 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 종목도 좀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사실 제약바이오, 화장품, 올 상반기에 좋았던 주식들, 그런 종목들이 지금 낙폭과대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1차적인 옥석 가리기는 진행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1차적인 옥석 가리기는 앞서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헬스케어 쪽에서도 의료 장비 쪽 종목들, 바틱이라든지 뷰역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지금 조정을 안 받았죠. 살아있는 종목이 일단 제일 강한 게 맞고요. 그 2차적인 선별 구간에 지금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성장은 가능한데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다. 그런데 이 성장이 끝나 보이진 않는다. 이런 주식을 찾는 작업이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나스미디어 같은 종목이 좀 대표적인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로 좀 말씀드리는데 올해 상반기 고점 대비해서나 올 연중 고점 대비해서는 한 3, 40% 정도 주가가 빠졌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저점을 낮추지 않고 충분한 경직을 확보하고 121선을 바라보고 있는 주식들은 좀 더 복원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 복원이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시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선별 작업은 1월 달에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가장 강한 종목들에 대한 선별과 보유를 유지하셔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으로서 종목을 찾으신다라면은 성장 스토리와 실적에 대한 단단한 어떤 유지가 되는 종목이 지금 물이 많이 빠져 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직과 저점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 종목에 대해서는 좀 중기적인 반등 내지는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까지의 어떤 시도 전략은 충분히 구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LIG 넥슨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글쎄요, 사실은 굳이 엮어보자면 아주 높은 성장성, 그리고 일부 바이오 제약 말고요, 특정하게 지금
그러니까 그 독점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 상장돼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높은 밸류 받았던 섹터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오늘 일단 뭐 항공우주라든지 LIG 넥슨 같이 올라가고요. 특히나 이제 LIG의 상승폭이 좀 큽니다. 고점에서는 그래도 한 뭐 2만 원 이상 밀렸다가 바닥권 다시 재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어제 음식료 상승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지금 방산주의 상승도 마찬가지의 관점일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사실 업종 종목별 움직임보다도 어떤 시장의 큰 트렌드를 중심에 놓고 뭐 경기형 가치주 그리고 저성장 국면에서의 개별 혁신 비즈니스 내지는 성장 방어주 이런 쪽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현 최근에 유가의 반등이라든지 혹은 뭐 원자재의 반등,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 일련의 변화들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에 조금 베팅이 있는 모습인데 뭐 좌우간 그쪽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어제 유가의 약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좀 확인하지 않았나. 그리고 미국, 중국의 산업 생산 역시도 뭐 아주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저성장 아닌가라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뭐 바닥권에서 있는 경기형 가치주들은 뭐 수시로 이렇게 순환형 반등이 나오겠지만 오히려 조금 더 꾸준한 연속성은 아직은 성장주 쪽이 시장의 어떤 중심이라고 일단 판단하는 시세로 일단 전일에 음식료와 그리고 오늘의 방산주 이런 쪽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 뭐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OLED 이런 성장주가 있다면 코스피 쪽에서는 아무래도 음식료 업종 그리고 방산주 뭐 이런 쪽이 시장의 어떤 방어적인 역할, 저성장 시대에서의 좀 선호 주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도 또한 수시로 일단 등락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거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락 쪽 보겠습니다. 포스코와 LG화학, KTNG 주셨습니다. 자, 포스코랑 KTNG는 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뭐 두산중공업도 그렇고요. SK텔레콤, 뭐 포스코, 뭐 기업은행, 우리은행, 그다음에 KTNG, 하이트진로, 롯데제과 이렇게 배당이 좀 높았던 쪽들 메리츠연금 정도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낙폭을 좀 키워놓고 있는데요. 특히 포스코도 한 3.7% 밀려 있고요. KTNG도 한 4% 밀려나 있는데요. 좀 더 하락을 한 이후에 좀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이미 포스코는 뭐 사실 분들은 다 사셨을 것이고 이걸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할 것이냐만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보다 이 종목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보다는 철강주가 지금 사실상 보면은 구경제 관련주, 혹은 뭐 경기 민감형 가치주 쪽에서는 제일 무난하죠. 대형 어떤 설치 산업이 아니고 그리고 좌우간 본사 이익은 나고 있기 때문에 뭐 철강 업황이 아무리 안 좋다 어쩐다 해도 이익이 좀 감익된 수준이지 적자는 아니기 때문에 철강주의 복원력이 뭐 순환매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미국에서도 US트리라든지 뭐 알코아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좀 바닥에선 치고 올라오다가 또 약간 눌리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포스코를 포함한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배당락 이후에 어떤 차익 물량들이 배당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복원력이 만약에 좀 빠르게 들어온다면은 가격 복원에 대한 순환매가 조금 더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쪽이 또 순환 들어올 때는 코스닥 성장주가 또 약간 쉴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은 양쪽 모두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가치주 경기주들 좋진 않지만 여전히 좀 싸서 언제든지 기관들이 들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고 성장주는 기본적으로 경기 성장률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인 업황이 괜찮고 스토리가 나오는 주식들 또 많이 떨어지면 들어올리는 이런 움직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환의 어떤 촉매의 어떤 판단 근거를 크게 한 축으로 넣는다라면은 가치주 쪽에서는 포스코의 주가 동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포스코 반등할 때 저쪽이 신 것처럼 지금 한미약품을 들어올리면서 포스코가 쉬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보시면은 단기적인 매매를 하신다거나 혹은 포지션을 이렇게 조절을 하실 때 지금 당분간 이제 이쪽이다 혹은 반대쪽으로 또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포트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종목 LG화학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실 이쪽이 오늘 뭐 다 나쁜 것은 아닌데요. 또 롯데케미칼이나 하나케미칼 움직임들은 또 양호한 것 같습니다. LG화학도 뭐 큰 폭으로 빠지는 것은 아니고요. 한 33만 원 정도, 한 1% 조정 나와 있는데요. 뭐 시황 봐서는 조금 밀려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좀 긍정적인 전망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기차 모멘텀 그리고 경기 저유가로 인한 NCC 쪽에 대한 실적 모멘텀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데 전기차 모멘텀은 일단 아무래도 당장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크게 찍히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어떤 스토리적인 부분이고
오히려 실적은 기초화학 쪽에서 가져가는 부분인데 주가 많이 올랐죠.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 정장기적인 대형주 쪽에서는 성장을 그래도 가져갈 수 있는 쪽은 이쪽이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좋은 종목이고 주도권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주도주는 큰 종목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에 한미약품이 있었고 화장품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이 주도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LG화학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역시 주도권에 편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역할은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최근 상승과 그리고 최근 탄력 저하, 시장 대비한 상대 수익률이 약간 떨어지고 있는 측면을 봤을 때는 사실 주도주가 상대 수익률 떨어진다는 건 힘이 빠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조금은 쉬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일단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겠고 보유자분들 유지하시고 신규 매수로서 편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20선 정도부터 공략을 한다. 조금 더 조정의 여지는 남아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업 펜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